아빠가 들려주는 통계 김지형입니다. 오늘은 그 피셔 이그젝트 테스트, 피셔의 정확 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 12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 레이디 테이스팅 티를 하는 차의 맛을 보는 그런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뭐라고 주장했느냐? 그 우유에 차를 넣은 것과 차에 우유를 넣은 것은 맛이 다르다, 이런 것을 자기는 알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과연 그럴까? 뭐 이거를 쓰는 A, B를 섞으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그것을 당시 그 여인과 함께 대화를 했던 몇몇 통계학자들은 과연 그런가? 진짜 맞출 수 있겠니? 라고 해서 증명을 해보자, 실험해보자,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보통 이제 대학 교수들이란 분들은 진짜 호기심들이 많아가지고 이것이 언제 쓰일까 뭐 그 생각하기 전에 이 연구하는 걸 되게 좋아하겠죠? 예, 그런 분이 교수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자, 8개의 컵을 마련했어요. 자, 8개의 컵을 마련해서 각각을 4개씩 섞었습니다. 어떤 것은 우유에 차를 넣고요, 어떤 것은 차에 우유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주장대로 의하면 맛이 다르겠죠. 맛이 다를 텐데 그걸 이제 검증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짐작으로 우유에 차를 넣은 거, 차에 우유를 넣은 게 있고, 실제로는 우유에 차를 넣은 거, 차에 우유를 넣은 게 4개씩 있는 겁니다. 8개의 컵 중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자, 하나도 맞추지 못한다, 그 여인이 완전히 틀렸다 그럴 때는 실제 우유 찾는 중에서 짐작으로 우유차라는 것을 0이 돼야 됩니다. 못 틀린 거죠. 이거는 모두 이쪽, 그러면 이제 이 하나가 0이 돼버리면, 이 빨간색 0이 돼버리면 나머지 숫자는 저절로 정해집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게 4444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만약에 한 개만 맞췄다 그러면 실제 우유차를 넣은 거 한 개가 이제 짐작을 해서 맞춘 거죠. 그 나머지는 3311 1로 딱 정해집니다. 이게 하나가 1이 되면 다 정해져 버려요. 만약에 그 4개의 컵 중에 2개를 맞춰버렸다, 그럼 2개를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2가 되고 나머지 2가 정해집니다. 빨간 글씨가 결정적인 거예요. 나머지는 정해집니다. 만약에 4개 중에 3개를 맞췄다, 상당히 많이 맞춘 거죠. 근데 그러면 이게 3이 되니까 나머지가 4가 되니까 1, 1, 3 이게 정해집니다. 4개 중에 4개를 다 맞췄다, 대단한 거죠. 그러면 4, 4 이게 4, 4가 되고 나머지 0이 되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그럼 토탈 그 짐작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하는 거예요. 맞추고 틀리고 맞추고 다 하게 되면 총 몇 개의 케이스가 나오며, 그 중에서 이렇게 몽땅 다 맞추는 것은 딱 한 케이스겠죠. 몽땅 틀리는 것도 한 케이스일 겁니다. 근데 하나 맞추는 케이스는 여러 가지 될 수 있어요. 2개를 맞추는 것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될 수 있겠죠. 하나만 3개를 맞추는 것도, 우연에 의해서 맞추는 것도 이제 여러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는 어느 경우인지를 계산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계산내는 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누구라도 다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다 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콤비네이션, 이게 수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냥 대신 계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산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건 뺀 겁니다. 그거는 제가 DB스타트 길들이라는 제 책이 있어요. 거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많이 팔리지도 않은 책인데, 그 책 안에 보면 그 피쉬 이그젝트 테스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계산 공식이 이렇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A, B, C, D 4개가 있으면 여기다 A, B, C, D, A, C, B, D 요렇게 4개가 되죠. 그 4개의 값을 각각에서 팩토리얼 하고, 이 전체 분모에는 전체 팩토리얼 하나, A, B, C, D 각각에 대한 팩토리얼 하나,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게 확률이 계산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8이 분모부터 볼게요. 8 들어가고 나머지 2, 2, 2이니까 2, 2, 2, 2 이렇게 되고, 위쪽에는 합이 4,
4, 4, 4 해서 또는 4, 4, 4, 4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확률은 전체 35분의 18이다. 이렇게 계산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아주 기분이 좋고 머리가 좋아지면 계산 좋으신 분들은 계산할 수 있겠지만 수학자들이 이렇게 계산했다 치고 그냥 우리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그 제 책 DB스타트 길들이기 나오는 이야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런 이야기 나오고, 그때 얘는 여기 n이 10인 경우를 했기 때문에 각각을 계산한 다음에 총 5개 써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건 아니고 이제 피셔의 그 레이딩 테이스팅 티 그 예를 드니까 이게 8인 거죠. 그래서 다음을 해보면 하나도 맞추지 못할 확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8, 여기는 8이죠. 전체 8이고 0, 4, 4, 0 각각 팩토리를 하고 위쪽은 4, 4, 4, 4니까 이건 같겠죠. 그 다음에 하게 되면 8, 1, 3, 3, 1 1, 3, 3, 1 그렇죠? 위쪽은 다 4, 4, 4, 4니까 똑같죠. 하나 더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는 8이고 2, 2, 2니까 2, 2, 2, 2 위쪽은 4, 4 같죠. 그 다음 하게 되면 여기는 8, 3, 1, 1 3, 1, 1, 3이 되는 거고 위쪽은 다 4, 4 같죠. 또 마지막도 이렇습니다. 잘 보시면 요거랑 요거는 확률이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는 또 확률이 같죠.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70분의 1 몽땅 다 틀릴 확률, 이건 3개만 틀릴 확률, 하나를 맞추고, 이건 2개를 맞추고 2개를 틀릴 확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는 하나만 맞추고 나머지 3개를 틀릴 확률, 이거는 몽땅 다 맞출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여인이 몽땅 다 맞췄다, 몽땅 다 맞춰버렸다, 그러면 70분의 1의 확률을 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맞춰버린 거죠. 그러면 상당히 잘 맞춘 거 아닙니까? 실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 그 여인은 몽땅 다 맞췄을까요? 예, 그 이야기는 나옵니다. 중요해서 이게 이제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위키피디아에 보면 이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요. 레이딩 테이스트 T가 쫙 해보면 뭐 이 이야기는 피셔의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멘트라는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이에요. 이게 그 책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또 이 이야기는 그 살사버그의 레이디 테이스팅 T라는 동명의 또 뭐 에세이 같기도 한 그런 책이 있는데 그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실험은 이렇게 됐고, 그 결과를 보면 저희가 했던 거랑 똑같죠. 0, 1, 2, 3, 4일 때 이게 1, 16, 36, 16, 1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분모가 30으로 나눠졌으니까 70분의 총 70개의 사례가 있고, 1, 이 분모가 70이라면 16, 36, 16, 1 똑같죠? 우리가 계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1, 16, 36, 16, 1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은 다 맞출 확률은 70분의 1이라는 거죠. 만약에 3개 맞췄다, 3개 맞췄으면 이건 확실히 맞춘 거로 봐야 돼요? 우연에 의해서 됐다고 봐야 되나요? 이때 우리가 유의 수준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70분의 1, 35분의 8과 70분의 1 이걸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약 70분의 17이 되는 거죠. 그쵸? 70분의 16에다가 1 하니까 70분의 17. 그러니까 이게 몇 퍼센트 되냐? 계산이 잘 안 되지만 10%만 훨씬 넘죠. 14는 20%보다 넘어요. 그러니까 20%보다 넘는 확률로 맞춘다. 그럼 이거는 그렇게 아주 잘 맞춘다 말할 수 없죠. 즉 그때부터 유의 수준이 얼마 이하로 맞추게 되면, 왜냐면 우연에 의해서 컵을 다 맞출 확률도 있으니까 우연에 의해서 맞출 확률이 얼마인데 그보다 더 적게 될 거, 그러니까 즉 5%보다 적게 된다는 것을 기준하게 되면 70분의 1의 확률을 맞춘 그 사람은, 여인은 상당히 잘 맞춘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뭐 확실한 개념은 아니지만 널 하이퍼테시스라든지 이제 유의 수준이라든지 그런 개념을 이 실험을 통해서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우리 질문이 뭐였죠? 이게 다 맞췄냐 그 여인이 다 맞췄느냐 그게 질문이죠. 이거 어디 그 얘기 나오는데 그 여인이 다 맞췄다는 얘기가 여기 있네요. 데이비드 살스버그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의하면 그 여인은 all eight cups correct 라고 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은 70분의 1의 확률을 뚫은 거죠. 야, 그럼 70분의 1도 우연에서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버리면 찍어서 맞춘 거 아니야? 짐작으로 맞춘 거 아니야? 라고 해버리면 여인도 뭐 우연히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그건 그 기문값을 기억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70분의 1이라는 게 워낙 드문 확률이다. 즉 얼마나 드문 확률이냐? 5%보다 드문 확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맞는 걸로 치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건 그렇고,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정확한 거냐?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정확한 거냐? 우리가 임상적인 연구를 하는 거와 맞느냐를 돌아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자, 우리는 이 실험에서 그 실제 우유와 차를 넣은 게 각각 4명, 4명이었어요. 이미 그 연구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명, 4명이 되겠지만, 그, 결과가 4개가 참이고 4개가 실패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1형이고 2형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임상 연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트리트먼트는 4명, 4명에다가 A 치료, B 치료를 했지만, 그 결과는 성공, 실패, 실패, 성공이라는 것이 꼭 4개, 4개가 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몽땅, 이제 이 2개는 결정이 되지만, 나머지 이 2개는 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이 4개 바깥에 있는 이 숫자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이 콤비네이션이 0이 돼버리면 나머지 결정이 돼버리고, 1이 되면 나머지 결정이 돼버리잖아요. 그쵸? 이 빨간 숫자가 결정되면 나머지 까만 숫자가 결정돼버려요. 이 바깥에 있는 4가 결정됨으로써. 근데 만약에 바깥에 있는 4가 결정이 안 돼버린다 그러면 콤비네이션이 되게 많아져요. 자, 즉 보면 4가 결정됐지만 여기 0이 됐을 때 이게 4가 되려면 4가 돼야 되고 이게 4가 돼야 되죠. 요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요 바깥에 있는 이 오른쪽에 4가 결정 안 됐기 때문에 1, 2, 3, 4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그에 맞춰가지고 결국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칸 안에. 만약 1이 되어버리게 되면 3은 결정되겠죠. 실제 4를 했으니까. 근데 나머지는 0, 1, 2, 3, 4가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여기도 그에 맞춰서 0, 1, 2, 3, 4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셔 이펙트 테스트에서 결정했던 것들을 그대로 임상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보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태클을 건 거예요. 피셔 이펙트 테스트가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고 하는 거를 마진이 결정된 거, 마진 바깥에 있는 거 마진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진이 결정되어 있는데 마진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다른 확률로 계산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건 뭐 수학이 아니고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또 DB 스타트 길들이기에 썼는데 이런 거까지 쓰니까 이 책이 별로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이고 뭐 전혀 논문과 관련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생각만 해보기 위해서 이제 입니다. 그래서 바나드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바나드 테스트라는 게 뭐냐? 피쉬 유지 테스트 말고 바나드 테스트는 유지 테스트인데 그래서 바나드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뭐 2x2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 좀 하고 있고 여기 보면 많은 연구자들이 선호한다. 그러면 바나드 테스트라는 것도 있고 보슐로 테스트라는 것도 있고 뭐 여기 좀 있어요. R에서는 이거 테스트이고 제가 만든 R 그게 보면 바나드 테스트가 나와요 또. 그래서 이제 어제 이게 수정하다가 딱 생각이 나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나오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PC 테스트 바나드 테스트 캘큘레이터가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딱 계산하면
피쉬 이그 테스트와 다른 결과가 보인다, 이런 것들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심심하시면 요런 바나드 테스트 캘큘레이터, 여기 주소가 어딨지? 주소를 찾아서 검색해서, 여기 있네. 여기서 계산해 보셔도 되고, 또 제가 만든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계산해 보셔도 되고, 또 뭐 위키피디아 같은 거 찾아보시면 돼요. 바나드가 이 BAR이에요. NAR, 바나드 테스트. 그래서 위키피디아 검색해 보시면 뭐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좀 하고, 그러니까 이제 피쉬 이그 테스트, 이제 뭐 이그젝트하다는 말은 사실 틀린 말이죠. 정확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확률을 계산해낸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테스트가 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생각해 봤습니다. 바나드 테스트 한번 혹시 관심 있으시면 공부해 보시면 뭐 좋겠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또 제 블로그입니다. 제가 제 블로그가 네이버 블로그가 있고 구글의 블로그가 있는데, 이제 구글 블로그에 올린 거예요. 그러면 피셔 이그젝트 테스트를 누가 만들었냐, 논문 쓰기에 전혀 도움되지 않은 그 재미는 있음, 이렇게 해서 얘기했는데, 옛날에 쓴 거래요. 2016년도에 썼는데 이제 오늘 하다 보니까 또 피쉬 이그 테스트가 특집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썼던 거를 좀 찾았습니다. 저도 검색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연히 검색이 됐어요, 또. 다행히. 자, 그러면 요거는 피쉬 이그 테스트는 누가 만들었을까? 그래서 당연히 피쉬가 만들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죠, 많은 분들이.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보면 이제 피쉬 이그 테스트의 책이 보면 나온다, 그런 거예요. 1934년도 책이 나오는 거죠. 그 예이츠의 논문이 같이 나온 해고, 예이츠의 연속성 수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이츠의 연속성 수정 아시죠? 카이지오 검정에서 예이츠의 연속성 수정이죠. 근데 예이츠는 피쉬의 제자였어요. 조교였어요. 그 피쉬를 되게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그 얘기 나오고. 근데 그 조셉 오스카 아이린 이라는 분이 있는데, 피쉬랑 같이 일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 35년에 이 책으로 피쉬의 책이 나온 다음 해에 이 논문을 발표했어요. 근데 피셔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논문의 내용은 1933년에 결론이 났다. 근데 발표가 지연돼서 35년에 출판되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내용이 또 더 완벽한 논문이 예이트에 출판되었다 라고 했고, 그럼 예이트에 출판된 논문은 뭐냐면 34년 논문이었어요. 34년 논문, 예이트의 34년 논문은 그 피쉬의 책과 같은 해죠. 근데 더 넓게 다루고 있죠. 근데 예이트의 경우는 연속성 수정에 관한 이야기를 맞추고 있고, 이그젝트 테스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그젝트 테스트는 뭐 당시로서는 너무 뻔한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피셔 이그젝트 테스트, 그 피셔조차도 자기 책에서 이거는 자기가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사람들의 주장을 이제 돌아보겠습니다. 종합해 보면 33년에 결론이 났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때 나온 건 없습니다. 34년에 예이츠는 continuity correction을 하면서 이그젝트 테스트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34년에 피셔도 이그젝트 테스트를 소개하면서 예이츠의 continuity correction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그젝트 테스트는 소개만 한 거죠. 자기가 만들었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34년 책이 워낙 유명한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피셔 이그젝트 테스트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35년에 그 어린인지 아이린인지 이분께서 이그젝트 테스트 테이블에 대한 자세히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33년에 이미 결론이 났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연도별로 이분들이 뭐 명예를 위해서 뭐 이게 막 주장하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이제 다들 서로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한 사람은 이 아이린인지 하여튼 이분이 맞는 것 같고, 피셔도 예이트도 이것을 알고 있었고 논문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단지 자기의 논문에다가 그거를
언급하고 자기의 책에다가 그 이야기를 소개한 거죠. 근데 레퍼런스를 달 수 없어요. 아이린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논문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35년 또 이게 이제 나중에 낸 거죠. 자, 그래서 근데 뭐 이 개념 자체가 뭐 아주 힘든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짐작해 보셨겠지만 해보면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 아니었다고 그들은 이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어디 나오느냐? 예이츠 앤드 컨틴전시 테이블 75년의 레이터 뭐 이게 있는데 이분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쓰신 제목에 이 논문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쳐보면 예이츠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자세히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 피쉬 이젝트가 이젝트 한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있고 뭐 여기도 블로그에도 제가 그 이야기 한 적이 있나 보네요. 그래서 Yates was undoubtedly Fisher's follower and stood in Fisher's shade. 피셔의 그림자에 이제 가려져 있다는 거죠. 상당히 웨이츠라는 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지만 피셔라는 분을 워낙 존경했고 예이츠라는 분이 존경했고 또 피셔라는 분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예이츠의 공적이 조금 이제 가려진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또 진짜 재미없을 수도 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 피셔 정확 검정은 정확한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이야기하시면 좋겠고 또 통계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걸 뭐 잘 아실 수도 있어요. 잘 아실 수도 있고 또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워낙 오래전에 재미없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또 요즘 첨단 테크닉들이 워낙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옛날 이야기는 별로 잘 안 다룰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의학도 요즘 워낙 첨단하게 많기 때문에 옛날 의사들 이야기 잘 몰라요. 뭐 실밥 꼬매는 이야기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실이 잘 꼬매진다, 튼튼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워낙 오래전에 막 논문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요즘 의사들은 그 관심도 없어요. 그것처럼 그런데 또 그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뭐 저도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뭐 통계를 잘해서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뭐 책에 나오길래 생각해뒀다가 오늘 그냥 다른 일 때문에 한번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자, 그러면 또 즐거운 크리스마스 연말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김지영이었습니다.